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우리가 어제 이제 골랐던 EID, 이트론, 얘네가 사실 장을 끌고 갔죠. 그거랑 같이 이제 그 위탁 생산을 하려는 업체 두 곳, 바이넥스와 이수 앱지스, 이렇게가 오늘 시장을 되게 끌고 갔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동방도 상한가가 나왔네요. 근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어제 예상했던 가격에 오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사지 못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할 건데, 이게 횡보할 때 있었잖아요. 이렇게 횡보할 때. 그리고 얘도 횡보할 때가 있어요.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어차피 얘랑 오늘도 모양 똑같습니다. 단 얘가 좀 더 움직임이 컸어요. 떨어질 때는. 부대장이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질 땐 더 크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조금 오른다, 대장에 비해서. 근데 여튼 이거를 기회로 잡은 사람들도 있다면 잘하신 거죠. 왜냐면은 알다시피 지금은 이 이슈가 끝난 이슈가 아니에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더 끌고 가도 되죠.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매수를 하면 좋죠. 왜? 우리가 원했던 가격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를 매매를 많이 해봤습니다. 연습을 해볼 겸. 보시면 떨어질 때 샀고, 그 다음에 이 지점도 아마 잠깐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떨어진 건 아니었네요. 양봉이 나와서 샀나요?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서 이제 오를 때 이제 팔았죠. 오를 때 팔고 다시 사고 팔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꼬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때 산 거 가만히 있었으면 어차피 제 가격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끌고 갔으면은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저도 오늘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딱 이 지점에서요. 내가 너무 사고 팔고 있구나, 어제랑 똑같이 하고 있구나, 한번 지켜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해서 이때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6%? 이렇게 먹는 거 같네요. 이렇게 한번 먹고, 여기서도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이 직거래 계속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EID 덕분에 대충 총 합쳐서 한 10% 정도는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려있던 종목 하나를 제가 청산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종가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매수를 하거든요. 왜 매수했을까요, 여러분? 어제 시간 외에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 시간 외에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3분 한 3시부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쵸? 3시부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어제도 그랬거든요. 어제도 보면은 장 막판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 시간 외에서 그리고 나서 5% 오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면서 끝났어요. 그 기억이 있어서 많이 떨어졌겠다, 샀습니다. 사고 시간 외에서 운이 좋았어요. 520원이 최고가였던 것 같은데 520원 두 번째 타임이었거든요. 그게 그때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 정도의 수익을 최종적으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EID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얘와 마찬가지로 대장주인 이트론도 죽지 않았죠. 얘는 오늘도 기어코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대장주가 거래정지 혹은 3거래의 단일가 매매가 오게 되면 부대장이 오른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떴어요. 2월 15일에서 2월 15일의 종가가 2월 9일 종가 대비 이렇게 되면은 2월 16일 1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대장주가 거래 정지 당하면 부대장이 오른다. 보이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해볼 만한가요, 여러분? 뭘 해볼 만할까요? 그쵸? 우리 15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트론이 떡락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떡상할 수도 있죠. 모릅니다. 떡상을 하고 거래 정지를 당하고, 그럼 거래 정지를 당하면 누가? EID가 화요일날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월요일날도 만약에 상승이 보이고 많이 보이고 한다면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번에는 진짜 팔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좀 사볼 겁니다. 좀 사보고 오를 때 조금씩 팔든지 그렇게 오를 때 조금씩 팔든지는 하겠지만, 어쨌든 횡보할 때 사서 한번 가만히 있어 보렵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더 사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장중에 그렇게 끝내고 나면 EID 종가에 매매를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만약에 이트론이 월요일날 상한가 가면 거래 정지가 될 거고, 거래 정지 상한가 안 가도 거래 정지 될 수도 있겠죠. 상승이 크면. 그건 뭐다? 부대장 이놈이 화요일날 슈팅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앱지스입니다. 이수앱지스는 솔직히 살 수가 없었죠, 여러분. 시가가
시가가 26%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락해서 여기서 횡보하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가격이죠. 여기서 횡보할 때 물론 소액으로 뭐 매수를 하려면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매력이 별로 없죠. 왜? 이거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요? 별로 안 오를 거 아니에요. 한 3% 정도 올라서 상한가 들어간 건가? 한 5%? 25% 정도에서 놀았나요? 매력이 없으니까 매수를 안 해요. 근데 바이넥스는 좀 달랐죠. 바이넥스는 횡보를 했는데 물론 아침에 얘도 떡상을 하고 시작했지만 횡보를 했는데 얘는 어디 가격에서 횡보하고 있었죠? 전에 종가 대비 그렇죠. 한 10% 오른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20%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얘나 이슈 남아있잖아요. 러시아 백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뭐 하자? 바이넥스가 횡보할 때 샀으면 이것도 수익을 어떻게 줬을까요? 10% 이상의 수익을 줬겠네요. 3% 먹고 나오는 게 우리 목표니까 당연히 했겠죠.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바이넥스 저도 그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여기가 횡보할 때죠. 횡보할 때 샀는데 저도 주린이다 보니까 쫄아서 그 다음에 바로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손절한 거거든요. 이거 보면 손절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올랐다. 아 근데 좀 안 좋은 자리에서 보긴 했네요 제가. 왜냐면 그렇게 쳤을 때는 여기서 샀어야 되죠. 여기서 뭐 잠깐 횡보할 때 사는 게 아니고 이때 샀으면 그래도 꽤나 좋은 수익을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 10%는 먹을 수 있었겠네요. 한 8%? 자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오늘 이 종목들밖에 안 했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었고 PB파마 참고로 어땠죠? PB파마는 오늘 장 시작하고 최고가에 찍었다가 완전 흘러내렸다가 다시 상승을 줬다가 상승은 하면서 끝나긴 했네요. 결론은 물론 하락했지만 어쨌든 이 하락폭 대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이때 되게 재밌는 걸 봤었는데 이 실시간 조회 종목에 PB파마가 떴었거든요. 갑자기 여기 아마 이쯤에서 떴을 거예요. 근데 이게 1위를 하자마자 이봉 나오고 이게 쓱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실시간 조회 종목을 보면은 뭐 바로 수익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을 하면 좋겠죠.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유명했던 이제 매매한 게 아니죠 이건. 동방이라는 종목 오늘 상한가 쳤는데 이게 왜 상한가 쳤죠? 천안 채텀잔 물류센터 건설 소식의 강세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저 이 뉴스 어제 봤던 것 같거든요. 어제 봤던 것 같은데 어제는 물론 보면 시초가에 갭상 했지만 완전히 그냥 긁어버렸는데 이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그냥 어제 뭐 손절한 사람들 저리 가라 하면서 그냥 상한가를 찍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 최첨단 물류센터를 건설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이 동방이라는 회사가 뭐 물류 뭐 그런 쪽 관련 회사인데 당연히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뉴스는 장기적일까요? 단기적일까요? 솔직히 건설 소식의 강세다. 그래서 상한가 한번 줬다. 라고 하면 이 다음에 이어질 이슈는 뭘까요? 건설이 완료됐다. 그리고 매출이 많이 발생했다. 라는 걸 텐데 가까운 미래가 아니죠. 가까운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투자 심리가 월요일, 화요일 하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월요일날 갭으로 시작해서 꼬라박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 이상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이렇게 해보렵니다. 동방 이렇게 쓰겠습니다. 최첨단 물류센터 건설로 상한가를 쳤어요. 맞죠? 언제? 오늘 쳤는데 지속성 있는 뉴스가 아니므로 단기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것 같다. 시장에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 뭐 사신 분들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마 월요일날 갭 상승으로 시작할 거니까 그때 어차피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물론 설날이란 이 긴 기간 동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뭐 만약에 막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막 그러면은 또 월요일날 뭐 갭 상승까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OCI 또 슈팅 나왔었죠. 이 론지 솔라와 9,300억 규모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 체결. 근데 이 뉴스 보세요. 2월 9일날 올라왔습니다. OCI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당연히 어제 떡상으로 시작했는데 뉴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심각하게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했죠. 한 7% 정도 하락, 뭐 물론 저 꼭지에서부터면 더 하락을 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보란듯이 오늘 어떻게 됐어요? 아까 걔랑 똑같죠 지금. 동방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오늘 한 10% 수익이 10% 정도 수익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장 시작하자마자 막 사고 싶잖아요. 좋은 뉴스 뜨면은. 근데 잘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뜨면 이 장 시작했을 때 갭이 많이 떠서 시작하면 안 사는 게 낫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안 사는 게.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왜냐면 딱 10분만 기다리면 돼요. 10분만 기다려서 여기가 갔잖아요. 108,500원? 그러면 108,500원에서 사면은 그래도 덜 손해가 크단 말이에요. 한 4% 손해로 끝나고 오늘 상한가 쳤으니까 나쁘지 않았겠죠. 이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EID도 오늘 똑같았단 말이에요. 제가 다행히 바빠가지고 낮에 바빠가지고 안 했지만 얘 장 시작했을 때 4%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리꽂았죠. 심하게 내리꽂았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시초가에 살려는 경향이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물론 저도 저 뉴스를 보고 만약에 봤다면 시초가는 아니어도 뭐 뭔가 들어가고 싶은 시점에 들어갔겠죠. 전 갭 뜨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좀 피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서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현명하게 투자를 할 거면 언제 투자했으면 좋을까요? 횡보할 때. 그쵸? 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횡보할 때. 횡보할 때 했으면은 어떻게 됐다? 수익이 났다. 그렇죠? 횡보할 때 샀으면 수익이 났다. 왜?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OCI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고 이 이슈 나쁜 이슈 아니고 분명히 회사 매출에 도움이 될 건데 그 뉴스 나왔다고 이렇게 떡락을 한다? 이상한 거잖아요. 올라와야지. 그 다음 뉴스는 이제 KCTC. 오늘 되게 핫했죠. 이것도 쿠팡 관련주로 뭐 급등의 상한가까지 갔다. 동방하고 같이 갔다. 약간 지금 설날 이전이기도 하고 해서 물류 쪽이 약간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KCTC 오늘 이렇게 장 시작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걸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왜 KCTC는 상한가를 못 찍고 흘러내렸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동방하고 같은 관련주라고 하면은 결론은 뭐다? 동방이 대장이고 KCTC는 부대장인 거다. 그리고 똑같은 거죠. 오늘 EID랑. EID도 어떻게 됐죠, 여러분? 동방 아이고 이트로는 상한가 쳤는데 얘는 막판에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뭐다? 이렇게 부대장은 그냥 시세를 줬다 싶으면 먹고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그거 보니까 또 의미 있는 자리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 자리가. 그쵸? 왜? 뚫으려던 그 지점 못 뚫었다가 행보하다가 뚫었더니 시세 받고 여기서 지지 한번 받았다가 떨어졌지만 또 올랐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래 보이니까 또 어쨌든 나쁘지 않은 가격에 내려왔구나. 그래서 이때 어떡한다?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나쁘지 않은 자리에 왔으니까. 아니면 이 가격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 짤 수 있었겠죠. 아무튼 KCT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월요일날 어떻게 움직일지는 수급을 한번 볼까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들어왔네요. 투신도 들어왔고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4,670원 여기를 지킨다면 아마 한 번 더 살짝 반등이라도 주고 죽지 않을까요? 우선 KCTC와 동방은 같은 종류의 그런 물류 종목들이니까 같이 묶어서 한번 월요일날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이 요즘에 되게 핫하죠? 왜 이렇게 핫하죠, 얘? 디즈니랑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디즈니랑 연관돼서. 뭐 디즈니 플러스라는 뭐 채널이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나?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누가 맡아서 한다 뭐 이런 건데 지금 그래서 SM 라이프 보면은 개인들 많이 나갔고 외국인들 기가 많이 들어왔고 LG 헬로비전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좋은 종목이 하나 우리가 골라볼까요? 알로이스는 부담스럽죠, 여러분. 일단 뭐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 치면 키스트는 여기 한번 그어보면은 뭐 꼭지 뭐 이런 건가요? 수급은 기가 막히게 좋네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보험 다 한 달 동안 많이 샀고 개인들만 많이 팔았고 키스트 거래량 125만 주 시가총액 3,010억 IT캐스트 뭐 이렇게 있는데 제일 이뻐 보이는 종목은 뭔가요? 수급도 좋고 자리도 좋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참고로 여러분 되게 무서운 종목입니다. 아무나 하지 마세요. 얘 움직임이 너무 커서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섭고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키스트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뭐 시감의 등락을 뭐 살짝 한 거는 뭐 둘째 치고 외국인 기관 많이 들어왔고 시세를 한번 주긴 했었네요. 이날 1월 20일 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떨어지고 나서 자리는 어쨌든 뭐 이 정도 자리가 되게 좋아 보이고 이 정도 가격이면 얼마죠? 15,800원이네요. 근데 17,000원이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오면은 정말 좋겠죠. 2차 매수가를 여기다 잡으면 2차 매수가를 15,800원으로 잡아볼게요. 오면 땡큐인 자리. 분봉에서 유효한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키스한 종목이 일단 지금 약간 꽂혔거든요. 이쁜 자리가 어디 보이나요? 여기도 뭐 나쁘진 않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약간 여긴 어떨요? 지지 저항받고 떨어졌다가 저항받고 떨어졌다가 넘었더니 지지받고 지지받는데 또 떨어졌다가 그래서 올라오는 이 자리 16,400원 지금으로부터 한 6% 떨어져야 되나요? 아 이것도 근데 너무 그렇다. 여기로 할까요? 어쨌든 여기서 횡보가 일어났던 자리들이니까 횡보가 일어났던 자리들 그럼 16,900원 정도겠네요. 1참에서 16,900원 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3% 먹었다 치면은 뭐 17,400원 정도에 우리가 얘 왜 오른 거죠 지금? 우선 디즈니 관련주고 수급이 좋고 자리는 애매합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수급 좋고 디즈니 관련주고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RS가 쐈거든요.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이 요즘에 쏘고 있는 거고 그건 여기서 그 다음 차자로 키스트를 잡아보는 겁니다. 왜냐면 키스트는 되게 유명해요. 움직임이 커요 얘도. 그래서 어쨌든 얘도 약간 대장 역할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과거에 여기서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SM 라이프 디자인 대장했었고 키스트도 대장했었거든요. 이 두 종목은 익숙해요. 어쨌든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연휴의 시작입니다. 연휴 모두 다 잘 보내셔서 뭐 좋은 설날 보내시고 제가 내일도 찍고 뭐 되도록이면 매일 찍을 생각이에요. 뭐 어떻게 찍을 생각이냐면 그냥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차트 띄워놓고 이 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을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하면서 뉴스랑 주가랑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패턴을 좀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핫한 것 중에서.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올릴 테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언젠간 우리도 성장해서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